화학 반응식하고 용액의 농도 봅시다. 화학 반응식부터 이거 쪼개서 나갈 거예요. 화학 반응식 한 번 나가고 용액의 농도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하고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썼던 식들이 다 전부 다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반응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A 더하기 B는 CC 더하기 DD다 해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물질? 반응물질.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물질? 네, 생성물질에 해당이 되고 각 개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맞춰줘야 돼요? 개수 맞춰줘야 되죠.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미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태. 이것 때문에 이제 가끔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체는 솔리드라서 S, 그 다음에 액체는 리퀴드라서 L, 기체는 가스라서 G,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AQ라고 써져요. 그러니까 다 G라고 써 있으면 아 기체끼리 반응을 했구나. 그 다음에는 L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액체구나.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뭐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은 뭘로 맞춰주면 돼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을 갖다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는 에탄올을 한번 해봅시다. 에탄올은 C2H5OH예요. 연소가 되려면 누구랑 결합합니까?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소 생성물로 뭐하고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자,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뭐 미정계수법 안 써도 돼요. 앞에 거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수를 자, 탄소가 2몰 있으니까 여기도 몇 몰 있어야 돼요? 2몰.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총 몇 몰 있습니까? 6몰이 들어있으니까 6몰이 되게 3. 그죠? 그럼 산소 개수 맞춰주면 되죠? 여기 몇 몰? 4몰, 3몰. 7몰인데 여기에 1몰 들어있으니까 얘는 3. 이렇게 해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L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G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소 생성물로 물이 생겼느냐 수증기가 생겼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화학 반응이 끝난 다음에 기체로 남아있는 것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 해당이 없죠. 액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태를 나중에 확인을 꼭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에 따라서. 예,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그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고 일단은 화학 반응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완료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로부터 반응한 물질의 양, 생성된 물질의 몰수, 그 다음에 몰수 아니까 분자수, 그 다음에 몰수 아니까 기준, 표준 상태의 부피를 곱해주면 부피, 그 다음에는 화학식량을 알면은 곱해줬을 때 질량, 예, 이런 관계를 다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예요? 개수비. 개수비는 항상 뭐하고 같다? 몰수비하고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수비는 몰수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응한 게 분자 그리고 얘가 기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개수비가 몰수비가 되고 몰수비는 무슨 비도 돼요? 기체라면은 부피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분자라면은 분자수의 비까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자나 기체가 아니면 이거는 성립을 안 하더라도 개수비가 몰수비인 거는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는 성립을 안 해요? 개수비하고 질량비하고 같진 않아요. 대신에
뭐는 성립해요? 별도의 질량비는 따로 성립을 해요.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수증기가 생성되는 경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EH2 더하기 O2는 EH2O다. 그러니까 개수비가 2대 1대 2로 반응하면은 몰수비도 몇 대 몇?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 기체니까 기체의 부피비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니까 분자수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1대 2로 반응을 해요. 대신에 질량비는 2대 1대 1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수소는 분자량이 2인데 2몰 반응하면 4g 반응하는 거고, 산소는 분자량이 32인데 1몰이면 32g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4대 32대 36, 1대 8대 9의 질량비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개수비하고 질량비가 같지 않은 건 맞지만 별도의 질량비는 따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 무슨 비하고 같다? 몰수비와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반응한 반응 물질 또는 생성된 생성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량과 부피를 뭐로 환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몰수로 환산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주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랑 생성 물질의 개수합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쪽은 반응 물질이죠. 이쪽이 생성 물질이죠. 그러면 반응 물질의 개수의 합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생성 물질의 개수의 합은 C 더하기 D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이 더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고 이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화학식이 나오면 일단 개수비부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 생성 물질의 개수합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화학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반응 전보다 커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같으면은 화학 반응 전의 몰수와 화학 반응 후의 몰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생성 물질 쪽이 더 크면은 화학 반응 전보다 화학 반응 후가, 이건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고. 화학 반응 후가 이거는 작아지고, 생성 물질 쪽의 개수합이 커지면 더 커져요. 자, 이거 봐봐. 암모니아 생성 반응 보세요. N2 플러스 3H2는 2NH3가 되죠. 자, 1대 3대 2예요. 화학 반응 전의 개수합이 4고 화학 반응 후의 개수합이 2예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요? 작죠? 네. 그럼 이 경우는 봐봐. 반응할 때 몰수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몰 들어있고 5몰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화학 반응 전의 몰수가 몇 몰이에요? 6몰이죠. 자, 그럼 적은 걸 기준으로 반응하니까 1몰 다 반응하겠지? 3몰 반응하고 몇 몰 생겨요? 2몰 생기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2몰 남고 2몰 남죠. 화학 반응 끝나고 몇 몰 남았어요? 줄었죠. 이렇게 줄어요. 만약에 같으면 이런 거예요. H2 플러스 Cl2가 EHCl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럼 얘가 만약에 6몰 있고 3몰 있어요. 반응 전에 몇 몰? 9몰이죠. 자, 그럼 적은 거 기준에 3몰 반응하고 3몰 반응하면 몇 몰 생겨요? 1대 1대 2니까 6몰 생기지.
없고 3몰 남고 없고 6몰이 생겼죠. 몇 몰이에요? 9몰. 같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개수가 주는 거는 반응 전과 후가 개수가 같다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화학 반응 전의 몰수의 합과 화학 반응 후의 몰수의 합이 어떻다? 같다. 놓고 풀어줘야 됩니다. 저런 류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는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질량 관계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개수비가 몰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한쪽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한쪽만 질량을 알아도 나머지를 다 구해줄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보세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인데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모두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4g이면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28이에요. 그죠? 질소가 분자량이 28이니까 14g이면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에요. 그죠? 그러면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몇 몰이 반응해요? 2분의 1몰이 반응을 해요. 그 2분의 1몰의 질소를 다 반응하기 위해서 수소가 몇 몰 필요해요? 2분의 3몰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몇 몰 생겨야 돼요? 1몰이 생겨야 되죠. 2분의 2니까. 따라서 14g의 질소가 완전히 다 반응하면은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몇 g이 생겨야 돼요? 암모니아 몇 몰? 1몰. 따라서 암모니아의 분자량 얼마? 17. 따라서 17g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수소 질량은 몇 g이 되는 거예요? 3g.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피 관계를 보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다 기체면, 기체가 아니고 액체가 섞여 있더라도 기체인 경우에 한해서는 개수비가 부피비하고 같아 버리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한쪽의 부피만 알아도 똑같이 구해요. 자, 이거 지금 프로페인 연소 반응이에요. 프로페인 1몰이 산소 5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3몰하고 물 4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보면 개수비가 몰수비고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요거 1리터 1몰이 반응하면 얘 몇 몰 생겨요? 3몰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1리터 반응하면 몇 몰 생긴다는 소리예요? 3리터 생긴다는 소리죠? 그럼 10리터 반응하면 몇 리터 생기겠어요? 30리터 생기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는 소리예요. 부피비는 무슨 비다? 몰수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질량하고 부피 관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하고 몰수비와 같으며 결국에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 것을 이용을 해서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어느 한쪽의 질량으로부터 다른 한쪽의 부피를 구하거나 또는 다른 부피로부터 질량을 구해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몰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봐봐. 0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화학식의 개수비가 1대 3대 2대 3이에요. 그러면 에탄올 11.5g이 몇 몰인가를 먼저 구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에탄올의 분자량이 얼마래요? 46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 몰수가 얼마가 돼요? 46분의 11.5가 되니까 몇 몰입니까? 4분의 1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몰이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4분의 3몰이 필요할 거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4분의 2몰이 생기고 생성되는 물은 4분의 3몰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생겨요? 2분의 1몰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2분의 1몰이면은 부피가 몇 리터예요? 11.2리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생성되는 물의 질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생성되는 물의 질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물은 얼마예요? 분자량이 H2O는 분자량이 18이에요. 근데 몇 몰 생겼어요? 4분의 3몰이 생겼죠. 그쵸? 1몰이 18이니까 4분의 3몰 생기면은 4분의 3. 그 얼마예요? 4.5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3.5g 만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일단 구해주면 돼? 몰수만 먼저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부피면 부피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을 구해주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탐구자료 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탄산 칼슘 가루 1g, 2g, 3g을 각각 측정을 한대요.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30ml씩 넣고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뒤 탄산칼슘 1g을 넣어서 반응을 시킨대요.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2번부터 보세요.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30ml씩 넣고 질량을 측정을 해주면 이거는 뭐 더하기 뭐니? 플라스크 질량 더하기 염산의 질량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1g을 넣어서 반응시키면은 이 플라스크 질량 W1이라고 치고 염산의 질량 W2라고 치면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W1 더하기 W2에다가 탄산칼슘의 질량 1이 더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 끝난 다음에 질량을 여러분들 W3라고 한번 해봅시다. 반응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W3는 이거 W1 더하기 W2 더하기 1보다 클까 작을까? 여기서 보시면 화학 반응식에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염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고 막아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 나가겠죠.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3개 더한 질량이 더 클까? W3가 더 클까? W3가 더 작겠지. 그치? 그러면 W1 더하기 W2 더하기 1에서 W3를 빼준 값은 뭐겠어요? 반응 전 전체 질량에서 반응 후 전체 질량을 빼준 건데 여기서 반응 후에서는 얘가 발생한 만큼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질량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한 CO2의 질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 발생한 CO2의 질량을 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CO2가 44니까 나눠주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뭐가 나와요? 몰수가 나오죠. 근데 지금 봐봐. 얘하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1로 반응하죠. 그러면은 반응한 1g이 몇 몰인지도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거예요.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 네. 비슷해요. 문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확인하기 문제 44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은 55x5고요. 네, 2번은 3번은 55xx.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이 반응에서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면 몇 몰이었어요? 1몰이죠. 근데 문제는 얘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를 보라는 거고 얘가 몇 몰 생긴 거? 이산화탄소만
1몰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가 1몰이 생겼다는 소리는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얘가 1몰 생기면 얘는 몇 몰 반응한 거예요? 1.5몰이 반응한 거고 앞에 있는 에탄올이 0.5몰이 반응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은 에탄올은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24 더하기 6 더하기 16에 해당이 되니까 46이 1몰인데 몇 몰 반응했어요? 0.5몰 반응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2분의 1이니까 몇 그램? 23g. 반응한 산소기체 부피는 여러분들 몇 몰 반응했어요? 1.5몰 반응했죠. 그쵸? 따라서 22.4리터 곱하기 1.5몰. 그래서 얼마예요? 33.6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수는 얘는 몇 배? 이거 1.5배 1.5몰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1.5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증기만큼 예,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개념 속속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 같이. 대신에 숙제가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요 13번까지요. 14번부터가 농도라 13번까지 일단. 알겠죠? 1번부터 13번까지. 알겠어요? 오케이.